지난 6월 5일 가와사키시 평화공원 앞으로 수백 명의 일본 시민이 모였습니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쫓겨나는 이들은 혐한 시위를 일삼던 우익단체 사람들이죠. 이들은 일주일 전부터 가와사키에서 헤이트 스피치 행진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ヘイトスピーチ対策法が施行されてますけどもいかがでしょうか。川崎に限ってね、差別とか関係ない。止まってるとダメだ。駅の方に行かす。差別に反対。差別をやめよう。共に生きよう。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여든 일본 시민들은 헤이트 스피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익단체는 집회 포기를 선언했죠. 今日のデモは10メートルで止まりました。私たちは法律で守られています。その法があるから安心して対話でもって理解と和解の地平に立てるヘイトスピーチをやめ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제1한국인 1세 조양엽 할머니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평화공원 앞까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전쟁과 차별을 반대하는 일본의 양심 있는 시민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죠. いくら表現の自由とは言ってもですね、人をですね、虫けらのような言い方をしたり、死ねの殺せの殺すとそういうことはね、絶対それはそういう言葉は許してはいけないと。 지난 70여 년 차별 속에 살았던 제1한국인 1세 할머니들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도쿄도에 인접한 가와사키시. 1920년대부터 제1한국인이 살기 시작했던 곳입니다. 시 남쪽의 사쿠라모토초를 중심으로 지금도 제1한국인 1, 2세들이 모여 살고 있죠. 네, 10시 50분に行きます。 매주 화요일 지역 복지시설의 미우라 씨가 아침부터 바쁜 날입니다. 제1한국인 1세 할머니들은 대부분 홀로 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집 앞까지 가서 모셔와야 하는 까닭이죠. 도착한 곳은 사쿠라모토초에 있는 세이큐샤 복지관. 제1한국인 교류 사업을 위해 지난 1988년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 가와사키 제1고령자들의 모임 도라지회가 열립니다. 여보게 친구. 도라지회 최고령자 조정순 할머니는 대구가 고향입니다. 어떤 사연이 할머니의 시간을 이곳으로 옮겨놓았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일본에 보내마 핀 탔고 일본에 이렇게 왔어요. 예. 일본에 가서 일만 싹하게 했습니다. 생기나 해본 일도 다 하고. 그럼 몇 살 때 오셨습니까? 15살. 아유, 15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年인사비가요. 92です。 92. 驚いたよ。 장모 약간. 한국에서 나서 10살에서 김방자 할머니는 1930년대 전쟁 시기에 일본에 왔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결정이었죠. 5歳のお父さんと一緒に家族が。お父さんが先に来て、それで帰ってこないから3年ぐらい経って、弟とお母さんと3人。 그렇게 얻게 된 신분 제1한국인. 가난과 차별 속에 살아야 했던 어린 여자아이는 어느새 여든 할머니가 돼버렸습니다. これからもヘイトスピーチとかそういうの聞きたくないので言われたくもないので撲滅に向かってお手伝いします。 며칠 전 조양엽 할머니는 전동차를 선물 받았습니다. 아주 이거 타는 게 좀 서툴어요. 다리가 아파 외출이 불편한 아내에게 전동차를 사준 할아버지가 걱정이 된 듯 벌써부터 큰 길까지 나와 기다리고 있었네요. 할머니는 오늘 세이큐샤 활동가들에게 한국식 집밥을 대접할 참입니다. 이것도 사왔고 가지 사갖고 와서 가지나물 만들려고 지금 쪄서 가지 쪄서 지금 저기 시쿨하고 지금 뜨거우니까 이렇게 찢어서 여기 이런 찢어서 이거 한국식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마늘도 좀 넣어야죠. 마늘. 마늘 넣고 마늘은 이 국물에다 마늘 넣고 국물에다 마늘 넣으면 맛있죠. 달게장. 어머니로부터 이어져 온 손맛. 비록 남의 나라에 사는 처지였지만 입맛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없는 재료를 가지고도 한국의 맛을 지켰죠. 조그만 개청에 그리고 우리 엄마가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해서 저 새우 잡아가지고 이렇게 티 걷어내고 소금 뿌려서 재료 놨다가 저기 젓갈 새우젓. 그걸 만들고 새우젓을 그러니까 민물새우로 새우젓을 담근 거네. 예. 바다새우가 아니라. 바다새우가 아니라. 예. 바다새우는 없죠. 바다에 지구를 살았으니까. 때는 뭐 관계력이 있다 보니까 뭐 제가 사진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 일반 사람들 옛날 사람 궁극주의다 보니까 한 살 때. 그 사람들 말 안 들으면 안 되는 입장. 아버지가 일본을 끌려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니까 소녀미로 간다는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몇십 년 같이 왔지요. 할머니는 중일 전쟁이 발발한 1937년 어머니 등에 업혀 일본에 왔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아버지가 조요라고 강제적으로 일본에 데리고 일시키러 일본에. 바람막이 갔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16 나이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 시절 제일 한국인 여성들은 일찍 시집 가는 일이 흔했는데요. 궁핍했던 살림살이 입 하나 덜기 위해서였습니다. 옛날에는 조금 오시다만 냄새 난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건 별로 없어요. 일본 사람들도 좀 먹고 있다 보니까. 지난해 도라지회 할머니들 사진이 신문에 크게 실렸습니다. 9月の5日戦争反対で戦争反対のデモです。そしてこの間中原のりはヘイトデモをやめてくださいと。ヘイトデモやめてくださいとそれを運動だったんですね. 지난 20년 동안 도라지회 할머니들의 글쓰기를 돕는 일본인 스즈키 씨. 최근에는 조양엽 할머니의 자서전을 같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若い頃に九州の炭鉱で5、6年働きましたですね. 수많은 조선인이 탄광으로 끌려갔습니다. 특히 규슈는 개발한 지 오래돼 환경이 열악하기로 악명 높았죠. 元は徴用で日本に来ました. 徴用で徴用だって言ってましたからね. で表紙が黒くてね、このくらいの今のカードより一回りぐらい大きい帳面になって中に薄い紙が1枚入ってて写真が小さいのが入ってて、私は大日本帝国人民でありますっていうカタカナで書いた手帳を持ってました。そして超満席って書いてある、小山満席とか書いてありました。見た記憶があります。 동갑내기 스즈키 씨에게도 전쟁은 참혹한 경험이었습니다. 優秀なお子さんが広島の一中っていうところの中学生だったんですけど、そこに原爆が落ちてその息子さんが亡くなっちゃったんですよ。原爆でね。それでみんなで駅までその人の遺骨を迎えに行ったのをよく覚えて. 어느 날 스즈키 씨가 아베 정권이 개헌을 하면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두 할머니는 거리로 나가기로 결정했죠. 지난해 9월 한복을 차려입은 도라지회 할머니들이 사쿠라모토 거리로 나섰습니다. 曲がった腰を忘れて立ち上がりました。若者を戦争に送ってはなりません。戦争孤児を作ってもいけません。子や孫に平和な日々を残してあげたいのです。 제일 한국인 1세 할머니들이 직접 전쟁 반대 시위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도라지회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전해지자 일본 사회 곳곳에서 응원과 지지가 쏟아졌습니다. 二度と嫌だもん。だから戦争はしたくないからね。でうちたちだけでデモするってちょっと人数が少ないからどうじゃろうかって言ったら若い人がいっぱい応援に来てくれて。
우리 마당은 일본어 글씨를 배우는 할머니들의 소모임입니다. 오늘은 차별 반대 포스터를 만들기로 했죠. 다음 달 전쟁 반대 시위 1주년 행사에 들고 나갈 것들입니다. 사실 할머니들은 무언가 쓰고 그리는 일들이 어색합니다. 평생 쉼 없이 일만 하다 노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우리 마당이 시작됐을 때 할머니들은 60을 넘긴 나이였죠. 그때까지 한국어도 일본어도 이름 석자도 읽고 쓸 줄 몰랐습니다. 思いだけはたくさんあるから、それをやっぱり私たちが映像で残したりとかいろいろ方法はあるんでしょうけども、ご自分の言葉でご自分の手で書き残すっていうのはとっても大切だし、私たちも教わることが多いから、それを中心にやりましょうっていうことを。 글자를 배우기보다 기억을 나누는 시간들. 過ぎるとね、80の四分5、6かって自分の年も分かってる、だから字を見ないと思い出さない、頭の調子にいい時にはすんなりちょっと書けるんだけど、調子の悪い時には字を忘れちゃう。 스즈키 씨는 할머니의 삶을 글로 옮기는 작업을 도왔습니다. 대학 교육까지 마친 그녀에겐 특별한 경험이었죠. ショックの連続でしたよ。こういう生活をしてましたっておっしゃった時に、私はその時に何をしてたかっていうと対比すると全然違う生活なんですよ。だから私はその時こういう世界があるってことを何も知らないで過ごしたなっていうことがすごくもうなんか申し訳ないというか残念というかね。だからもし自分に文字の読み書きができないっていうことを想像したらどうかなっていうようなこと、そしたらもっとものに対する感覚が鋭くなって、なんか文字に頼らないで自分の感性とか自分の記憶とかをもっと大切にしてそれで 할머니들은 어린 나이에 배울 기회로부터 차별받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가난해서 그리고 여자라서. もう用事もないしちょっと退屈だから行ってみようかなと思って、それで自分で名前も書けない。やっぱし名前が書けなきゃね、すいません書いてくださいって頭下げるのも辛かったよ。辛かったからね。できるものならと思って。 그리고 내 손으로 차별과 억압 속에 살았던 지난 80년을 꾹꾹 써내려갔습니다. 부끄럽다 여겨 자식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 김방자 할머니의 자서전이 완성됐습니다.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설날도 쉬지 않고 1년 내내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니까 육체노동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막노동을 했습니다. 나는 고향이 없어서 매우 쓸쓸합니다. 5살 때 일본에 왔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향 이야기를 하는 걸 듣거나 산이나 밭, 논두렁길에서 미나리나 쑥이 자라는 얘기를 들으면 부럽습니다. 나라가 없어서 힘없는 가장일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아버지들은 고향에 자식을 떼어두고 돈 벌면 데리러 가마 생이별에 살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지노 일본에 온다고 13살이란다. 우리 언니가 누가 데리고 거기까지 왔더라요. 배 타고 오잖아. 그 데리고 왔는데 고마워서 아이고 딸이 오는갑다 싶어서 저 걸베이가 애가 왔더란다. 그래가지고 뭐 아버지 당장 옷으로 싸가지고 입혔어. 다 찢어진 저고리에는 타야 할 열차와 내려야 할 역 이름, 목적지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그렇게 일본으로 오게 된 여자아이는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1932년 어머니는 어린 김도래 할머니만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 일본에 왔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두고 온 딸들 이름을 부르며 울었답니다. 그때 오지에 왔던 언니가 이 언니입니까? そうそうそうそう둘이다. 이 언니가 그래 못났어.
나도 못 낳았지만. 어렵게 일본에 온 둘째 언니는 남편의 주벽과 폭력에 시달리는 평탄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 딸이고 셋째 아들. 자식 모두 훌륭히 키우고 싶었던 아버지는 나라가 없어서라고 한탄하다 돌아가셨죠. 네지요, 딸이지요. 아니다.日本の人は差別するよ。私はそれでも学校小学校6年生行ったらアブジが高等小学校からだって言ったけど、アブジもう家が貧乏だから나는 이제会社갈랍니다って言った日本語で。 식민 지배와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제1한국인 1세 할머니들은 낯선 땅 일본으로 왔습니다. 이방인이어서 차별받고 가난해서 노동을 해야 했고 여자여서 억압받고 살아야 했던 그 겹겹의 고통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도라지회 모임날 노래방 기계 앞은 늘 10,000원인데 정순 할머니는 한사코 뒤로 빼십니다. 그리고 노래 한 번만 해봐. 노래 한 번만 해봐. 노래? 노래 한 번. 노래 잘하지. 한번 해봐봐. 얌생이 뭉때리상 봤어. 내도 소리 하나 들었어. 어머니 말씀은 염소가 물똥 안 싸잖나. 한약같이 동글동글하게 싸잖나. 그러니까 엄마 노래하세요 그러면은 엄마는 얌생이가 물똥 싸는 거 받는겨. 내가 노래하는 거 받는겨. 노래 안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90 나이에도 기억은 맑아 고생 자랑은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데요. 젊은 시절 할머니의 고생을 맞춰보면 어떤 이야기가 완성될까요? 걷기가 힘든 할머니를 항상 미우라 씨가 집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이곳 이케가미초는 처음 한국인 거주 지역이 생겼던 변두리 동네죠. 15살의 시집와 4남매 키우느라 온갖 막노동을 전전했던 할머니. 다리가 뭐 이래는 다리도 나갈린 줄이 이래 놓았었네 기나시. 정갈한 살림살이에서 편히 쉬지 못하고 평생 바지런했을 고단함이 비춰집니다. 일박사가 빠졌어. 담고도 이래다가 담고 썩었던 파는데 그거도 남자들도 그 겁이나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들어가 했다 하니까. 처음 갔던 야마구치현 우베 탄광은 좁은 갱도가 바다 아래로 이어지던 해저 탄광이었습니다. 침수와 붕괴 위험 때문에 늘 공포스러웠다고 합니다. 물 밑에 훈에 가는 소리가 텅텅텅텅텅텅 막 겁이 나가지고 이게 물 터지면 이 죽겠다시 막 훈에가 텅텅텅텅텅텅 그래 천자 허리 뚜둑뚜둑뚜둑뚜둑 울리가지고 뚜둑뚜둑뚜둑 늦은 놈이라 막 겁이 나가지고 또 그것도 막 살아. 조선인 노동자가 많았던 조세이 탄광의 경우 수면과 갱도 차가 30여 미터에 불과했죠. 남편은 탄광 일을 싫어했습니다. 노름에 빠져 지내는 일이 많았죠. 할머니는 배급을 받기 위해 남편 출근표를 들고 탄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갓 20이었습니다. 아이고 다이노남포 다이노남포私打ってから何かのみ300のみ掘って、そうダイナマイトを2つ入れてそれで火つけてください。ヘッドライトってここキャップこれ四角いの電池こう背中しょってバッテリーしょってで電気つける、タンクに入っていくのに暗いからで3交代するから夜中も一晩中交代で入っていくわけね。そうしたらそれしか力仕事ができないからもう12、3の時だから、そういう仕事しかできなかったの。今度餅とカニになるところということでここから上がってくる石炭、こういうベルトに乗せてずらーっと上がってくるの。そうすると悪い石といい石をより分けするのに悪いのだけ取ったら大きいのはこう流れていくしちっちゃいのは網から落ちて下に落ちる。そういう仕事をやってた。 지금도 해안가에 남아있는 거대한 환기구는 해저 탄광의 숨구멍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이듬해 1942년 사고가 터졌습니다. 수압을 견디지 못한 갱도가 무너져
강제 동원됐던 조선인 130여 명이 그대로 수장됐죠. 朝鮮の人の慰霊碑、そういう人たちをちゃんとこう立ててくれて名前がちゃんと書いてあるところもあれば、犬と同じような死んだところに隣に遺骨が埋められてあるという話を聞くとすごく腹が立つ。 10대 조선인 여성까지 동원했던 탄광은 죽음의 작업장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죽어간 돌무덤 앞에서 할머니는 깊은 분노를 삼켜야 했습니다. 오늘은 어린 학생들이 방문해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종종 찾아와주는 손님들이 있어 위로가 됩니다. 점심을 준비하면서도 관심은 학생들의 연주에 쏠립니다. 대부분 홀로 사는 할머니들이 도라지회 오면 외롭지 않은 이유입니다. 감동해서 한국 노래를 가르치고는 민요를 좀 가르쳐주니까 20, 30년 전엔 제1한국인 사회에 공동체 문화가 단단했습니다. 그 중심은 음식 하나라도 이웃과 나누던 제1한국인 1세 할머니들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한국 문화를 즐기고 3, 4세와 교류할 수 있는 곳은 도라지회가 유일합니다. 도라지니 가니게 도라지. 아, 도라지까이. ドラジに行ってね、かぼちゃ植えてあるの。調査のかぼちゃだからって言ってみんな期待して待ってんだけどなかなかね。 일요일 아침 김방자 할머니가 세이큐샤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모임이 없는 날이지만 들여다봐야 할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뒤뜰 텃밭 채소들입니다. このかぼちゃを어머니가 관리するんですか? そうそうそう。 오래전부터 제1한국인 여성들은 작은 땅도 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부식비를 아껴보려는 셈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먹는 채소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このおかずとあれ、やっぱりチンチが問題だよ。チンチがあったら他のおかずはね。 어디선가 모종을 구해다 조선 배추, 깻잎들을 심어 이웃과 김장을 담곤 했답니다. これが何ですか? 은게. これ生で食べるんですか? いいよ、サンマが韓国から来た昔のおばあちゃんたちがね、もうあれ恩恵だっつってバスの中で指さして言うの。だからね。 수십 년 전 산과 들에서 캐다 심은 엄나무가 아름드리 거목이 돼 마을을 지키고 섰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로 할머니는 여전히 한국 음식을 해먹습니다. 그래도 한국 같지만은 못해서 가와사키 지역 어머니들 방식으로 새롭게 탄생된 것도 있죠. 지금 할머니가 만드시는 이것. 한국 음식에선 없어서는 안 될 고추장입니다. 언제부턴가 가와사키에선 이렇게 일본 된장을 바탕으로 해서 고추장을 만들었습니다. 誰から覚えたのかは覚えてないけれど、やっぱ母親がやったんだろうね。즐거움で咲かしてやったの。だけど今めんどくさいからそういうことやらない。 세이큐샤 활동가들에게 김방자 할머니는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늘 귀찮다 하지 않고 한국 음식을 뚝딱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사실 30대의 남편과 사별한 할머니는 허리가 휘도록 식당 일을 해야 했습니다. 생계일 때는 지겹던 일이었는데 지금은 누군가 할머니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면 즐겁습니다. 할머니는 먹고 싶은 건 먹고 살 수 있으니 지난 생을 통틀어 지금이 가장 행복하답니다. 子供の時にやっぱ食べていけないから日本に住み込みで行って住み込みで行ったらやっぱり思い出すのはチンチとかさ、晩ご飯みんなどうやって食べてんだろうと思い出すじゃん。で休みは定休日で休みって2、3日休みがあるとかわざわざ上から帰ってきたらさ。 誰も畑仕事行っていない、そうするとチムチもないし何にもない、畑行ってこれ、まだ辛くないやつを取ってきて、それで行ってやんじゃんなんかぶっこんでやってた、それを忘れられない。あんた住み込みでいつ働きに行ったの？いろいろと言ってないけどいろいろあったの。 1945년 해방의 기쁨도 잠시. 귀국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허가 판자촌에서 일본 사회 최하층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역의 한인 교회에서 할머니들을 모시고 고기 파티를 열었습니다. 가와사키의 할머니들 대부분은 이케가미초 무허가 판잣집을 거쳐왔죠. 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 근데 걸비가 사는 데라요. 혼돈이 그거서 우리 살았어. 못 살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날 버려가지고 지날 먹고 전쟁 끝나고 그래 그 살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가 오면 요거정 와. 물이 차서. 막 비가 오면 막 똥뚱거리가 정제 막 수지바 들어오고 아이 양키남서 아이고 도쿄가 이런 데가 있는 강도 못 되고 비꼬렸어. 심했대. 가와사키는 도쿄만에 있는 일본 최대 개인 공업지대에 속한 공업도시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부터죠. 특히 전쟁 기간엔 군수 산업 도시로 수많은 조선인이 강제 동원됐습니다. 1930年代ぐらいからコミュニティの結成は始まりましたよね。すぐそばに今は JFE かつての日本鋼管という大きな工場がありましたし、だからそういう工場建設の労働者の飯場っていうようなものが桜本に建てられて、それが今の池上町川崎にいる同胞を全国各地の同胞が頼ってまた集まってくる、だから戦前から桜本に住んでいる人ってのは意外と少ないんだよ。 산업도로 옆 강하구의 판자촌은 수도도 전기도 없고 큰 비가 오면 집이 물에 잠겼지만 일본에 남은 제일한국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마지막 동네였습니다. 그곳에서 생계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은 여성들이었죠. 우리 주인은 날 보러 안 왔어요. 이제 우리 시어머니야. 엄마 어떻든겨 인물은 없더라. 인물은 없어도 일하는 거 보니까 참 잘하더라. 이케가미초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수구 내가 시집으로 왔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거 없잖아. 가마타데 판다이케.悪いけど私川崎なんだけど一緒に行かないかなって。でいくらで下ろすんですかって値段をけ。じゃあ私100円持ってあげますからうち来てください。 그리고 나서 우리 집에 맨날 살러 가와. 군대마에 가봤죠. 그거 살았어. 그걸 맨날 이제 가져와요. 나는 애기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걸 이제 맨날 가와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고지 누러 그 만들어 가지고 팔고 살도 팔고. 지금도 도라지회에선 한 해 한두 번 막걸리를 담아 나눠 마십니다. 집에서 술을 담는 것은 농촌의 전통이었죠. 그것이 한동안 생계 미천이었습니다. 달큰한 맛이 일본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좋아 안주를 들고 사러 오는 이가 많았답니다. こんな大きい4頭ぐらいの樽あるじゃん。こういう가지고 뭐 거리도 뭐네. 자꾸 뭐 관리 쌌어. 가와사키 술집 거리에 막걸리를 내다 팔고 장사에는 뜻이 없는 남편을 설득해 인근 농촌에서 과일과 채소를 사다 되팔기도 했습니다. 둘이서 이제 뭐 사가지고 구사모노 사러 갔어. 야마나시 과일. 그래 가가지고 이제 이래 사가 오다. 거기서 또 높은 데서 뛰 내려와가지고 알라 빼는 줄 몰라가지고 알라 넣었죠 부서. 그래가 시어머니 오고라랬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이다시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애 뵀는지도 몰랐습니까? 애는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하여튼 내가 아무것도 몰랐어. 술은 물론 쌀, 채소 등을 거래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패전 직후 일본의 미 군정이 식량 통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케가미초로 밀주 단속이 들이닥치기도 했죠. 要するに、どぶろくの摘発の大摘発がそこの大きい通りをずっと取り囲むように、警察と税務署がトラックを取り囲み、それぞれの亀をどぶろくの亀を全部 現行犯逮捕ですから. 경찰의 밀주 단속은 당시 제일한국인 여성이라면 한 번쯤 겪었던 일입니다. そのうちに結局どぶろく今度家で作って売るようになった。売るようになったら今度おまりがやってくるね。ああおまり来たって言ったらもうどぶりしてる。
この辺もそうだし、ドブに行ってないと結局品物ブツブツ取られるし、結局ね税金とか罰金とかそれ払わなきゃいけない。私が買い出し行って買い出しの前回いっぱいあるよ。부탁하고 싶으면 도망간다. 부도만 볼 때. 꽤 오랫동안 제1한국인에 대한 일본 사회의 편견과 멸시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차별이었죠. 제1한국인은 은행 대출도 직장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암시장에서 조금씩 돈을 모으거나 고철 수집, 막노동판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戦後になりますと朝鮮人は今までついていた職業から一切排除されてしまいます。その排除された結果、一定の職業ですね、どぶろくとか飴とかですね、そういうような食生活に関する商売、商業行為ですねをやるようになって。 1967년 김도래 할머니는 사쿠라모토 거리에 야키니쿠 집을 열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인근에서 손꼽히는 맛집으로 자리 잡으면서 일본인 손님도 많이 늘었지만 사실 그 시작은 가난했던 제1한국인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야키니쿠의 핵심은 바로 내장구이. 그러나 해방 전까지 일본에선 내장 부위는 먹지 않고 버리던 것이었죠. 미노 됐다. 이는 레바. 도축장에서 헐값에 사다 집에서 씻고 양념을 해서 팔았습니다. 지금은 내장 부위도 깨끗하게 손질돼 유통되는데요. 갔다. 사가지고 전부 다 집에서 이에서 ਕੀਤਾ. 예. 今でもそうだよね。今ホルモンもきれいでしょ。出てますね。 아, 호르몬 다変났대. 남편은 여자를 병들게 하는 일이라며 야키니쿠 장사를 반대했습니다. 大変だったよ。本当に아무것도 모르는 사람結構わかる. 내가 전부 다 전부 다 닭게살이고 곰탕이고 내가 다 만들었다. 할머니가 힘겹게 일군 가게는 3대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半目の味っていうのがやっぱ教えられてもやっぱ出せないですよね. 특별히 음식을 배운 적이 없는데도 손맛이 좋아 한창 때는 고기 다듬고 씻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전후 제1한국인 여성의 야무진 손맛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음식 문화 야키니쿠. 労働者を相手にしたその一杯飲み屋がこう始まる。そこで牛の内臓だ豚の内臓だとかトンちゃんがこう出されるようになって、で焼肉っていうようなものがスタート。 퇴근길 제1한국인 노동자들이 내장구이 한 점, 막걸리 한 사발로 달랜 것은 단지 배고픔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평생을 일만 해도 벗어나지 못했던 가난, 뿌리쳐도 따라붙던 고생에 맞서 할머니들은 강인하고 억척스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슴에 숨겼던 자신의 삶을 다른 이와 나누면서 할머니들은 밝아졌습니다. すごいね。花ばっかりねやってたら下人間描くの少なくなって。場所がね。これ一つして寂しいからまたこれはみ出しちゃった。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도 조금씩 알게 됐죠. 雅子さんのこの人本当に踊ってる感じするよね。 할머니들에게 화양연화는 바로 지금일지 모릅니다. 大変に厳しいその差別の歴史というのを証言する人たちは多いけど、そこの中でどう生きてきたのかっていうところのやっぱり最先頭に立ってきたのは女性たちですよね。家族を支え、食うものない中でも本当に一手間二手間、あるいは日本のいろんな環境を知識に変えながら生活を作り上げてきたという、僕から見たら小さな英雄たち、生活の英雄たちが할머니たちの中にはもうゴロゴロいるという. 한국인이지만 일본에 살았고 일본에 살지만 한국인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의 빼앗긴 시간들은 뼈아프게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입니다.